33. 영화 한 편에서 10억을 찾아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뜻을 세우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권 너머를 엿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영국인 작가 H.G. 웰즈는 어릴 때 어머니가 상류층 집에서 가정부를 하고 있었기에 상류 생활을 엿볼 수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 했기에 그 꿈을 성취했습니다. 그가 상류 사회를 엿볼 기회가 없었다면 꿈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는 원인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 타인의 생활을 엿봄으로써 발전 욕구에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남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궁핍하게 사는 사람의 숫자를 줄인 점에서는 진보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영화는 어두운 곳에서 상영되는 데다 중간에 광고도 끼어들지 않고 완결된 세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이미지 제공자가 되는 셈입니다. 예컨대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를 본다고 합시다. 내용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가난한 소녀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자신도 세련된 여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떨까요? 비천한 신분의 처녀 일라이자가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게 된 요인은 바른 언어 구사였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영화를 본 후 품위 있는 말을 배우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면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어떤 남학생이 그 영화를 보고 히긴즈 교수처럼 멋진 서재를 가진 학자가 되고자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영화에서처럼 책장이 천장까지 닿는 서재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면 됩니다. 이미 영화에서 본 것이라서 그 광경을 상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뜻을 세운 뒤 믿기 힘든 과정을 거쳐 책이 가득 찬 서재에서 연구하는 젊은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34. 배탈을 고친 입냄새 제거제.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단세포 동물은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운동, 영양 흡수, 동화작용, 배설 따위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정신적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눈, 귀, 심장, 간, 방광, 세포 조직을 보면 집단적 지성을 가진 세포로 성립되어 있고 그 집단의 지성에 의해 협력하며 의식하는 마음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포나 기관은 방치해 두어도 착실하게 활동하며 지성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의식하는 마음이 오관의 자극 때문에 잘못된 신념과 두려움을 끌어들여 혼란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잘못된 신념, 부정적 사고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면 수동적인 잠재의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설계도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소 민감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은 뒤 혹시 배탈이 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만 해도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질투, 두려움, 근심이나 불안 따위의 부정적인 감정이
신경이나 내분비선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생선회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를 좋아해서 곧잘 먹었고 먹은 뒤에는 반드시 약을 먹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그와 함께 생선회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도 생선회를 먹으면 배탈이 나서 약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독일제 약을 먹은 뒤 그에게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을 먹고는 전혀 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약은 배탈을 막는 약이 아니라 입냄새 제거제였습니다. 위장을 보호하는 약도 아니었고 배탈에 좋은 약도 아니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은 이처럼 잠재의식이 걱정하는, 의식하는 마음에 지배되어 발생되는 상태를 말합니다.